지금 어저께부터 이제 발효가 된 내용이죠. 규제 지역이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풀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시장의 변화들까지 예측해 보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 해가지고 11월 14일 0시 기준, 네, 어저께 0시죠. 자, 투기과열지구 주정대상 지역 4곳, 서울 전역 경기 4곳 포함해가지고 예,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광명,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예, 요렇게 경기도일 중에서는 여기까지는 묶어두고 나머지는 죄다 풀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경기도의 강남은 광명, 과천, 성남, 그 중에 분당, 수정, 하남이구나. 이게 끝난 거예요. 결론이 끝나버린 거예요. 검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 기사를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때는 언제였냐면 투기 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점점 묶는 거를 확대하는, 언제 여기 지도, 대한민국 지도 위에 보면은 나오죠. 지금 마우스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2018년도 8월 28일부터 그때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18년도 뭐 8월 초 정도 나왔던 기사였겠죠. 예. 요때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은 당연히 다 포함이 돼 있고요. 하남, 광명, 과천, 분당. 그죠? 그때 이제 여기 수정은 없었네요. 그죠? 자, 어쨌든 어때요? 이때에도 사실은 여기부터 묶었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어때요? 여기까지는 일단 놔두고 나머지 다 풀었어. 자, 여기는 더 이상 경기도가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기를 더 이상 경기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다음에 또 시장이 좋아지고요. 나중에 안 좋아질 때 또다시 어디부터 묶는다? 자, 서울이 규제가 완화되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옵니다. 다음 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내년에 분명히 올 텐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주택자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임대 등록 어떤 혜택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준다든지 다양한 어떤 완화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완화가 이게 규제 지역이 풀려야지 일어나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 한바탕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더 잡아야겠다 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는 또다시 어디를 묶는다? 이곳을 묶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부터 풀리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경기도 안에 광명, 과천, 분당, 하남은 더 이상 경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네. 아이고, 이게 왜 나오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요 결론은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그럼 여기도 여긴데 원래 서울은 4대문 아니 서울이었어요. 동대문, 남대문 아시죠? 가본 적 있죠, 여러분? 예? 서대문, 북대문, 그 4대문 아니 진짜 서울이었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서울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경기도일 때도 먼 훗날에는, 지금은 4개 지역이 서울처럼 이렇게 묶이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먼 훗날에는 경기도 일대가 전부 서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서울이 갑자기 저 영주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서울로 넓어져요?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죠. 자, 이러하고 있구나. 지금도 넓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었을 때 어땠어요?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다니는 곳은 되게 외곽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옛날에. 거기까지 갈 일이 있나? 그런데 사람들이 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1 외곽순환도로 안에만 있어도 굉장히 핫하죠. 괜찮죠? 제2 외곽순환도로가 생겼습니다. 서울 저 멀리 굉장히 넓게 포진돼 있죠? 뭐 포천, 저기 양주 굉장히 넓게. 거기까지? 지금 이런 생각 들거든요. 먼 훗날엔 거기까지도
거기까지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서울처럼 느끼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될 가망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이곳에 집중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강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부에 대한 이 이슈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이런 완화책이 왜 나온 거예요? 우리 가끔 잊고 사는데요. 제가 검은색으로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해놨죠.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들, 이런 규제들 왜 이렇게 푸냐 이거예요. 거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럼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떨어질 것 같고 대출 때문에 부담되고 이러니까 야 이거라도 빨리 완화해줘야 그나마 거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더 떨어지지 않게 될 거 아니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삽니까? 그죠?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도 뭐예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미국 때문에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너무 거래 절벽이 일어나면 모든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부추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규제 정부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원래 잘못하면은 내년 막 봄 이미 경매물건 너무 많이 나올 때 이런 완화가 나왔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발빠르게 되게 지금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재건축과 관련해서 정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또 완화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의 목적은 항상 이렇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예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뭐 조정의 기간도 있고 하락의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강한 규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완화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규제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죠? 그런 완급 조절을 통해서 시장을 우상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항상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2억 2천이 바닥부터 꼭지점까지 제가 그냥 수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때는 노무현 때 너무 올랐네. 그죠? 이명박 정권 때는 너무 떨어뜨렸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정되고 있는 이 조정이 진정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내년이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조정의 시기를 거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상승의 시기가 와서 지금의 자리를 찾는다는 데에서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맛보고 있는 거죠? 한참 재미를 똑같죠.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이렇게 그래프 노무현 정권 때보다 그래프 상승률이 더 높죠? 아주 가파른데요. 자, 이런 시기를 거쳤고 지금 정권 들어와서 요런 지금 조정의 시기를 겪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때는요, 유튜브가 있었나요? SNS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모든 진실한 정보를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에도 만약에 이 정도의 정보성과 정보력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렇게 갔을 거란 생각 안 해요. 적극적으로 시장의 사람들이 개입하고 뛰어들므로써 가파른 상승이 반드시 동반됐을 거예요. 지금요, 예전에는 없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이 막 비규제 지역이 상승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막 내려가던 것이 약간 들 내려가거나 뭐 보합을 좀 유지해 준다거나 요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완화책이 이해되시나요? 이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부의 정부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더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걸 절대로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안 갖고 있다면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확대를 어떻게 된다.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야,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풀릴지 몰랐어요. 광교라든지 평촌 이런 데는 뭐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예, 왜냐면은 뭐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졌고 뭐 12억 뭐 이러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위치가 좋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어디예요? 요 경기도지만 서울처럼 바라봐야 하는 이 주변에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여기가 여러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일산이 빠졌을까요? 교통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항상 이 1기 신도시 중에 누가 1등이어서 성남이었잖아요. 왜? 경남의 접근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죠. 하남. 뒤늦게 등장했는데 일산을 제껴버렸잖아요. 과천, 광명 7호선의 접근성 때문에 강남까지 가는데 25분인가 30분인가? 여러분 어때요? 그럼 여기 근처에 붙어있는 지역들 평촌, 안양 또 어디예요? 많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뭘 집중해야 돼요?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탑 클래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지금 1등급, 여기까지 해제됐나? 야, 이거 좀 지켜봐. 이거는 좀 나도 갖고 싶다, 이번 기회에. 왜? 왜요? 보세요. 비규제 지역 오른쪽 모서리 보세요. 비규제 지역 뭐라고요? 70% 대출. 70% 대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비규제 지역 지금 70% 대출된다니까요? 예? 자, 투기 과열 지구도 좋아졌어요. 예전에 9억 원 이하만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 15억을 초과하면 0%에서 안 해줬어요. 근데 15억을 초과해도 9억이든 뭐 9억 이하든 그냥 50% 해주겠대요, 이제. 예. 2주택 이상은 안 해주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노선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실소유자, 무주택자, 1주택인데 갈아타려고 하는 자, 이들을 위한 정책이고요. 건설사들은 위한 정책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무너지면 건설사만 무너집니까? 은행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아직 다주택자들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거는 좀 풀어주자, 완화해주자 라고는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어디까지나 LTV에 대한 얘기고 DSR에 대한 건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DSR에 대한 건 건드리지 않을 가망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이 시점에서 진짜 그거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 물론 내가 이거를 감당할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상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나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또 고민하면서 DSR은 놔두고 LTV만을 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해준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야, 이게 생각보다 비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뭐 광교, 평촌. 여러분들 광교가요. 여러분들 그쪽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안 살아보시면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데요. 거기 안에 이 도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갤러리의 백화점이 얼마나 크게 멋있게 잘 들어왔고요. 그 호수 있죠? 호수 주변을 따라서 에비뉴인가? 그 인프라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교통은 또 어떻고요? 예. 뺑 돌아가던 분당선이 아니라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주변이 다 새 아파트로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많은 편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기 때 계속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래가 막 활발해질까요? 비규제 지역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아직 이자가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죠. CPI, 미국에서 CPI를 발표했는데 물가 상승률 발표했는데요. 원래 막 8%대 이상 막 상승하던 것이 어때요? 7.7%로 확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시가 잠깐 올랐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갑자기 오랜만에 나스닥이 확 올랐습니다. 응? 근데요. 자, 금리 인상 발표를 하기 전에 CPI 발표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7.7%가 아니고 한 7.2%, 7.5%, 7%, 요 정도로 만약에 물가 상승이 그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연준에서도 원래 0.75 올리던 것도 0.25밖에 안 올리거나 운이 좋으면 0%,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0.25%만 밖에 안 올릴 수 있을 가망성도 있다라는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증시도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된 거고요.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려주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도 예의주시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공급 물량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선정된 지역들이 많은 거지 아직도 공급 물량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도 물가 상승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때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비싸지.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는데 짓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건축비까지 올라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지어봤자 분양도 안 될 것 같거든.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건설사 입장에 어떻게 할 거야? 땅을 팔고 있다니까 지금 거꾸로. 안 짓고 그냥. 예. 땅을 팔아서 대출 이자 안 내고 일단 지금 쉬어가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금리에 대한 완화 기조가 이제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는 정점을 찍었구나.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네라는 심리가 적용이 되어버려 심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되어 오고 있던 것이 또 서서히 천천히 거래되면서 서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린 이미 10몇 억의 아파트의 시세 평균을 경험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다 모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주인들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움직이려면 벌써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년에 사야 돼?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들 얘기는 뭐예요? 일반 부동산 거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시장, 공매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수정구까지 묶었는데요. 중원구 쪽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비규제로 풀렸잖아요. 네? 각종 세제 혜택도 비규제 적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취득록세뿐만 아니라 내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어때요? 양도세 그냥. 뭐 각종 혜택들도 많잖아요. 중원구 지금 여러분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일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슈들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지금 비규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자,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완화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역대 예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취득세와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의 어떤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또 다시 완화책이 오는 시점이 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거 아닐까요?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천천히 또 이게 막 시장 가격이 막 이게 원상복구가 될까요? 지금 상황은 전 그렇지 않다고. 왜? 아직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선정한 곳은 많은데 실제로 지금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물론 미분양 난 거 있죠. 예. 그 공급 물량이 많아서 지금 미분양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니까 미분양이 일어나는 거지.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면 살까 안 살까요? 산다니까요? 지금 막 주술 수 있는 상황인데? 줍줍인데 지금?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주면 그죠? 예? 그전처럼 어떤 그 보완책을 준다면 예,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우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과 내용까지 여러분들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다. 요거까지 얘기 안 했네. 요거까지 얘기하자고. 이건 이제 12월 달에 안전진단 완화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후단지 서둘러 예비 신청들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저께 기사죠. 재건축 속도전 위해서 독산 주공, 전농 우성 예비 안전진단 추진, 창동 주공, 상계 주공 정밀 안전진단 신청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움직이고 난리 나는데요. 여러분 이 안전진단 사실 예전 정권 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비 안전진단 먼저 들어가고 순서를 보면 1차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적정성 검토, 2차 정밀 안전진단까지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 전까진 되는데 2차 정밀 안전진단이 굉장히 꼼꼼하게 했던 거였어요. 이걸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이 가능해서 이제 그때부터 추진할 수 있던 건데, 이거를 어때요? 예, 굉장히 강화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대충 내용은 나오는데, 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전밀 안전진단을 원래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한대요.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대요. 이것 때문에 다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요청을 굳이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지자체가 재건축이 자꾸 일어나야지, 세수 확보도 일어나고, 우리 지역이 더 좋아지고, 어때요? 그걸 밀어줬던, 청장님은 어때요? 더 인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예?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딜 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동입니다. 목동이요. 굉장히 하고 싶고 누가 봐도 좀 했으면 좋겠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봐도 목동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교통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몰라. 거기 사는 사람들은 편하다고 하더라. 근데 난 모르겠어. 난 몰라 잘. 전 몰라. 예? 거기는 좀 대대적으로 좀 제대로 좀 어떻게 좀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대치동, 개포 이런 데보다 사실은 목동이 이런 재건축 방향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뭐 개포나 대치 이런 데 보면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가격을, 왜? 구축을 부시고 신축으로 지면 이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의 이 갭 차이가 별로 안 나, 지금. 예. 근데요, 목동은 구축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굉장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뭐 헬라 그러다가 통과 못하고, 헬라 그러다가 무산되고, 헬라 그러다가 이걸 어마어마하게 오랜 동안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럼 피로도가 가격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구축의 아파트 가격과 신축으로 들어왔을 때 아파트 가격,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대의 뉴스만으로, 이런 소식만으로 막 지금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막 변화가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할 수 있으면, 자금력이 있다면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라는 사실까지 나중에 이미 야, 완전히 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이제 그 지역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만연해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하게 자료를 잘 찾아보면서 12월 달에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자, 보세요. 자, 이런 변화들 때문에, 자,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비규제 지역에서 약간 인기 있었던 지역들, 야, 여기도 해제가 됐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지역들은 예, 어느 정도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거래가 생길 겁니다. 예, 대출도 70%도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수요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디 집중해야 돼요, 사실? 서울에 집중해야지. 예? 왜 여길 맨날 이렇게 묻겠어? 지금 서울 막 너무 떨어지니까 사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자, 내년에는 풀을까요, 안 풀을까요? 저 내년에는 안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 자, 여기가 만약에 풀렸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거래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풍선 효과의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기억나죠? 여길 묶으니까 여기 오르고 저기 묶으니까 저기 오르고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년 반 됐나 인데 2년 전인가? 그때 제가 굿모닝 경매에서 뭐라 그랬죠? 그때 김포가 막 올라가지고 김포를 묶으니까 사람들이 막 파주를 몰라 그랬어요. 왜? 파주가 안 묶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때요? 진짜 고수는 파주를 보지 말아라. 일산을 보고 더 초고수는 서울을 봐라. 왜 여기는 아직도 이러고 있겠냐. 예?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그런 거예요. 진짜 고수는 비규제의 상급지가 아니라 아직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제 어디로 쏠려 있어? 비규제 상급지에 쏠려 있어요. 비규제 상급지에. 근데 지금 아직 서울에는 관심이 잘 좀 또 없기 때문에 서울은 또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요때 우리가 주서야 된다니까요. 요때 우리가 주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광교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 지금 뭐 한 뭐 16억짜리가 뭐 13억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 경매로 한 10억에 낙찰받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사면은 뭐 진짜 확 좋을까요? 물론 이제 오르죠. 예, 오르긴 하는데 재개발 내가 사는 비용 자체가 적잖아요. 재개발 이슈가 있는 것들. 내가 살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적잖아요. 적은데 나중에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이게 갑자기 빵 뜨잖아요. 가격 자체가.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에 내가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시장이 좋아질 때 약간 몇 억 버는 게 나은 건지, 얼마 안 되게 내가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로 되어서 큰 돈을 버는 게 좋은 건지, 당장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은 좀 이거는 좀 그럴싸하죠. 예, 광교의 아파트 그럴싸하지. 앞에 호수뷰 보이고 막 그냥 바로 그냥 걸어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그냥 바로 걸어가면은 그냥 강남까지 뭐 25분이면 그냥 지하철로 가고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근데요. 조금은 지금 내가 살기 불편해도 몇 억 안 주고 적은 금액으로 거기다가 경매시 갭 투자로 예? 전세 대학에 있는 사람들 거를 끼고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 돈 안 들이고 그런 전략으로 투자해 놓고 있으면 소액인 사람은 아이 그래 이멘토 이거 부자들 얘기지 뭐 나 아파트 살 돈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 진짜 위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예, 입주권 지금 매입해도 선정된 지역들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물건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 경매도 있고요, 공매도 있고요. 일반 거래 하지 말고 아울렛 가격으로 사란 말이에요. 예, 나도 이거 아울렛 가격으로 산 거야. 이거 아울렛 가격으로 안 사면 얼만데? 예? 예? 저는 아울렛을 참 좋아해요. 합리적인 것 같아. 남자 기성복은 유행을 타나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원래 원가의 가치를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여러분? 예, 여러분. 파티 국면이다. 파티 국면이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예? 지금 공장 창고는 가격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토지 가격 하나도 안 떨어졌고요. 전혀 시장의 분위기 동요도 되지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예? 이건 우리 모두가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굳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경매 공매 시장은 너무 아무거나 뭘 해도 돈을 버는 시장이다라는 사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랬든 저랬든 내년 5월, 6월 이후 넘어가게 되면 경매 공매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를 해야 된다? 경매 초린이 맞나? 경린이라면 그죠? 경린이라면 어 경른이로 성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내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도전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어디까지 했나요? 기회를 알아야 한다. 별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성남중원구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성남중원구 쪽에도, 굉장히 좋죠. 거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데 많단 말이에요. 네, 대출이 비규제 지역이잖아. 70% 되잖아요, 지금.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네. 네, 조철이님, 방송 때마다 멘트님이 진심이 보입니다. 당연하죠. 자, 이런 걸 여러분 입장에선 기사를 열심히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여력이 없잖아요.
그 정부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라든지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다 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것만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되면 저희는 더 소문나도 더 잘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꼭 잘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기억나네요. 예. 굿모닝 폰 잃어버려서 정보가 싹 없어졌어요. 에? 그래요? 아이고 찾아야 되는데.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보랏빛 미소님 이 파티 국면에 뛰어들려고 신권 째려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권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멘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리 하세요. 화이팅. 예, 그렇죠. 우리 주라씨도 화이팅 하시고. 네, 나는 된다니면 토니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열기 제발 식지 마라 열정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동기부여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된다님이 멘토님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 열기 제발 식지 마라 열정아. 이게요. 저도 그러고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잊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성찰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하루는 조금 일찍 그러니까 원래 일어나는 패턴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왜냐면은 시간이 바빠서 뭐 여유가 없는 분들 많잖아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흐름 끊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롱런할 수 있어요. 진짜 제 주변에 부자분들 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동기부여할 줄 알아요. 근데 부자로 가려다가 많은 분들 제가 특징을 보잖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꾸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지. 근데 그거라도 하는 분들은 가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분들은 그냥 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빤해. 이런 미래 얘기, 뭐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부자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뭐 누구 또 험담하고 또 뭐 일 얘기하고 그냥 그게 다야. 그냥 일상인 거야, 그게. 그럼 거기에 또 젖어 들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고 또 머물러 버린다니까? 하루는 또 책밖에 돌도 똑같이 돌아가고 나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 없어. 이게 또 너무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 예. 정말이에요. 아유, 또 이렇게 하려면 너무 할 얘기 많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자니 다음 주에 뵈러 갈게요. 다음 주에 뵈시죠. 네. 우리 같이 서로 잘 돼봅시다. 경매사냥꾼이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마지막에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진짜 우리 같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예. 저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도토리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박경진님 굿모닝 경매 덕분에 동기부여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스스로 만약에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굿모닝 경매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이랬든 저랬든 동기부여가 성장과 함께 있어야 폭발합니다. 내가 그냥 꾸준히 성장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근데 여기서 잘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성장하려면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요. 동기부여는 한 번만 딱 들어가지고 동기부여가 될까요? 안 돼요. 제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기부여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건드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자극을 딱 받았다가 풀어지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맞습니다. 네. 네, 흔한 자매님 지금 실전 입문반 수업 듣고 있는데 조만간 평생반 가입할게요. 그래요. 예, 평생반에서도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예,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졌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현의 성재 매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